안녕하십니까. 강남동일한의원 광록이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재마의 사상의학과 유토피아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작년 11월 달에 대구 범어도서관에서 제가 강의를 했던 주제인데요. 유튜브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찍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마의 사상의학과 유토피아.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으실 텐데요. 이재마가 사상의학을 왜 만들었을까? 기존의 전통 한의학과 다른 새로운 한의학인 사상의학을 왜 이재마가 19세기에 만들었을까?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는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재마라는 사람은요, 1837년에 태어나서 1900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190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사실은 18세기에 태어나서 19세기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작고하신 거죠. 이재마가 살던 시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조선의 마지막 시대로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한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대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동학체제요, 1824년에서 1864년까지 생존했거든요. 이재마하고 생존 연대가 사실 굉장히 많이 겹치죠. 그 다음에 정역을 만든 김일부라는 분, 1826년에서 1898년이에요. 원불교를 만든 박중빈 선생님, 1891년에서 1943년이고요. 우리가 자본운으로 유명한 칼 마르크스 있죠? 그분은 1818년에 태어나서 1883년에 죽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시대에 동학이나 정역이나 원불교라는 것이 혹은 그 외에 진짜 사실 수많은 사상들이 막 생겼다 없어졌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좀 많이 알려졌던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18세기에서 19세기 초에 이렇게 많은 사상적인 변화들을 시도했을까? 라는 질문을 사실 가져야 됩니다. 그 중에 이재마라는 사람은 의학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시도로 만들어진 의학을 저희가 사상체질의학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좀 연관이 좀 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재마도 18세기에서 19세기의 조선의 대격변기에 있어서 의학을 가지고 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하든지 변화를 꾀하고자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시도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상체질의학을 보면 이재마가 사상의학을 만든 이유가 잘 보입니다. 이 시대적 환경을 보지 않으면 그냥 의학으로만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사상체질의학의 한의학적인, 그러니까 임상적인 이런 진료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약간 정치적이고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얘기는 다 빼고요. 아주 쉬운 얘기들만 할 거예요. 우리가 사상체질의학 그러면 체질에 따라서 겉모습이 다르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각 체질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다라고 다들 많은 한의사들의 소개로 알고 계실 거예요. 태음인들은 배불뚝이 아저씨들 있죠? 배가 이렇게 큰 사람들을 태음인이라고 보통 많이 하고요. 소음인들은 골반선이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허리는 약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슴 쪽이 호리호리합니다. 소양인들은 어깨가 넓고 허리는 호리호리하고 역시 골반은 그것보다 더 작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태양인들은 어깨와 목선이 굉장히 굵직하고 커요. 대신에 가슴, 그 다음에 배, 허리로 갈수록 자꾸 좁아지는 형태의 체질입니다. 태양인들은 제가 체질 감별할 때 자루다가 재보면 어깨선과 허리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이런 체형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많은 한의사들한테 많이 들은 내용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체형들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왜 이렇게 생긴 체형을 가지고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태양인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모든 걸 의심해야 되는 현대인으로서 조금 이상하죠. 궁금하셔야 되고 의심하셔야 돼요. 자,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소음인 체질은 신장이 크고 비장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장육부에 크고 작음이 있으니까요.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소음인은 왜 신이 크고 신장이 크고 비장이 작을까요? 소양인은 반대로 비장이 크고 신장이 작아요. 태음인은 간이 크고 폐가 작아요. 태양인은 폐가 크고 간이 작아요. 왜 이렇게 오장육부의 크기가 체질마다 서로 다를까? 요거에 대한 궁금증. 요 궁금증 꼭 해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동영상에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소음인은 신장이 크니까 신장이 매우 튼튼하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소음인은 비장이 작으니까 비장, 비위, 소화기가 작으니까 소화력이 떨어지지. 맞아.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뭐 나머지 체질들도 똑같거든요. 예. 제가 소음인만 예를 들어 드리는 건데, 작은 거는 분명히 부족한 거고 약한 거니까 병이 잘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다 그러면 강하고 튼튼하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소음인이 소화기가 약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소화기 질환이 정말 잘 생깁니다. 뭐 기능성 소화불량, 소음인들 중에 50%가 기능성 소화불량 정말 갖고 있거든요. 뭐 돼지고기 먹으면 체해, 밀가루 먹으면 체해, 과식하면 체해,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또 체해, 뭐 엄청나게 소화기 증상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신장이 큰 곳에는 병이 없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장이 큰 것도 병이 생깁니다. 왜 병이 생기냐면 넘쳐서,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과유불급. 큰 장부가 큰 상태로, 적당히 큰 상태를 유지하면 건강하지만 이게 더 커지면 얘도 병이 생겨요. 그래서 병이 생기니까 방광염이나 혹은 여자분들은 자궁질환 이런 것들도 잘 생긴단 말이에요. 월경통도 잘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큰 장부라고 해서 소음인이 콩팥이 크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꼭 튼튼하고 강한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음인의 장부가 콩팥이 크고 비장이 작다라는 거에 크고 작음은 적당한 비율 안에서의 크고 작음이에요. 균형을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6대4 뭐 이런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할 때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만약에 이게 큰 게 막 7, 8 이렇게 가면 병이 생기고요. 약한 4가 3, 2, 1 이렇게 줄어들면 또 역시 병이 생겨요. 단지 작은 것에 해당되는 것들이 병이 더 자주 생길 뿐이죠. 그래서 장부에 크고 작음이 있는데 각 체질별로 크다고 해서 병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장부의 크고 작음은 왜 생겼을까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재마가 이 동의수세보원을 처음 쓴 게 이제 가보년에 썼거든요. 가보본이라고 합니다. 이 가보본이나 혹은 사상초본권이라는 책도 있는데 이런 두 책에서를 보면 장부가 크고 작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허하다, 실하다 라는 표현을 쓰거나 혹은 강하다, 약하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다가 경자본으로 넘어오면서 개정본이 이제 경자본입니다. 원고를 수정하면서 대소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소라는 표현에는 강약이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고 허하실, 허하다 실하다라는 의미도 대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강약이나 허실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재마가 생각한 장부의 기능이 좋고 나쁨 뭐 이런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크다 작다라는 표현으로 바꿨어요. 근데 왜 대소가 생겼을까요? 이 이재마는 장부가 체질별로 크고 작아지는 이유를 희노애락이라는 감정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노애락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희라는 거는 우리가 좋다라는 뜻이고요. 노라는 거는 화내는 거죠. 애는 슬퍼하는 거고요. 락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락과 희를 좀 구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락이라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춤추고 놀고 막 깔깔대고 웃고 이러는 게 락이에요. 희라는 거는 좋다라는 건데, 이 희라는 거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 뭐냐면 논어에 나오는 첫 구절이거든요. 하기 시습지 불역 여러와 라는 말이 첫 구절이잖아요. 예. 배우고 그것을 내 몸에 다 익히면 또한 좋지 아니한가. 희열이, 이 열자가 희열이거든요. 나 스스로 뿌듯해하는 마음, 속에서부터, 깊은 내 속에서부터 생기는 만족감, 이게 바로 희열감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예. 이 희라는 거는 이 희열감이에요. 내 스스로가 속에서부터 정말 뿌듯해하고 만족해하는 감정이 희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이라는 이 네 가지의 감정 때문에 사상체질의 체형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생김새가. 얼굴도 바뀌고 몸매도 바뀌고 살결도 바뀌고. 그 이유는 뭐냐면 감정에 의해서 장부의 크고 작음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장부의 크고 작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타고났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재마의 동의수세본에서는 장부의 대소가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폭발하고 그러다 보면 그거에 의해서 장부의 크기가 어느 장부는 커지고 어느 장부는 작아진다는 거예요. 단지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의 편향성이 타고날 때부터 그 사람한테 기질적으로 있다라고 이재마는 생각을 전제 조건을 깔고 하는 거죠. 이재마가 생각하는 희노애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희노애락 그러면은 감정, 그죠? 뭐 즐거우면 웃고, 좋으면 씩 뿌듯하면 씩 웃고, 화내면 막 승질내고, 슬프면 울고, 그러는 게 희노애락이잖아요. 인생사 희노애락 뭐 항상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죠? 불교에서도 희노애락이라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에 대한 얘기 맨날 하거든요. 근데 이재마는 생각하는 희노애락은 뭐냐면 조금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재마는요, 슬프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누가 가까운 친인이 돌아가시고 뭐 이러는 것도 슬픈 것이지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속이는 모습을 보면 슬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면 슬프다. 그게 진짜 슬픈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화라는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고 막 화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여겨도 또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와 노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모습을 보면서 생기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감정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과 감흥하지 않으면, 호응하지 않으면 그 어떻게 감정이 생기겠어요? 나 혼자 가만히 있는데 감정이 생겨요? 나 혼자 가만히 있는데 감정이 생기는 거는 옛날의 일들을 떠올려서 슬프고 화나고 즐거운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감정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희라는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할 때 느끼는 희열감을 희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날 좋아줘도 나는 너무 뿌듯한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게 희입니다. 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줬을 때 어깨가 덩실덩실 하면서 즐겁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줬을 때도 역시 너무 즐거워하는 거죠. 어깨가 덜썩덜썩 하면서 내가 인생을 나쁘게 살지 않았네? 이러면서 즐거운 거죠. 어깨춤이 쳐주고 콧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게 락이니까요. 이제마의 희노애 락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희노애 락이라는 모든 감정들은 내가 다른 사람과 타인과 타인들이 교류하는 모습에서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생길 수 있고, 나와 타인의 관계 속에서 역시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지만은 이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봤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양에서 이제 18세기에 많은 정신 심리학자들이 나왔었는데, 프로이드, 융, 아들러, 락강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정신학의 문을 연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이론을 잘 들어보면 이제마가 얘기하는 희노애락이라는 심리학 패턴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전제 조건들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사한 측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마의 사상의학을 좀 더 깊게 아시려면 사실은 프로이드, 아들러, 융, 락강을 조금씩은 한번 접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장부에 한번 대소를 한번 볼게요. 오장육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이제마는 오장육부를 보지 않고 사장사부, 폐비, 간신 이 네 가지에다가 심장까지 합치면 오장이거든요. 근데 폐비, 간신 이 네 가지 장부만 중요하게 봤어요. 물론 심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심은 네 가지 장부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이 사장에다가 이 감정을 배치를 합니다. 폐라는 장부는 애라는 슬퍼하는 감정과 매칭이 되고요. 비위계통들은 화내는 감정이랑 매칭이 되고, 간은 좋아하는 감정과 매칭이 되고요. 신장은 즐거워하는 감정과 매칭을 시켰어요. 서로 매칭된다는 거는 조금 말이 좀 어폐가 좀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폐 안에 슬퍼하는 감정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 비위 안에 화내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 간 속에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 신 속에 즐거워하는 감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슬퍼하는 감정이 폐를 움직인다. 성내는 감정이 비를 움직인다. 좋아하는 감정이 간을 움직이게 한다. 즐거워하는 감정이 신을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즉 말해서 폐비관신하고 희노애락이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받는 대등한 관계라는 뜻이에요. 절대 분리되지 않는 관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장은 우리가 하트라는 장부로서의 심장도 있지만 마음심의 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심은 모든 감정과 마음을 폐비간신의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조율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순자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순자에서도 마음이 마치 예수님이나 부처님 그림들을 보면 뒤에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심은 폐비간신이라는 네 가지 장부의 뒤에서 아우라처럼 이렇게 딱 폐비간신을 비추고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나중에 사상의학이나 혹은 사실 성리학도 그렇고 그 위에 있는 맹자나 순자도 그렇지만 마음이 올곧게 되면 인의 예지가 확립이 되면 이거에 의해서
마음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마도 똑같아요. 마음이 인의예지가 확립이 되면 폐비간신에는 절대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나중에 한 번 더 할게요. 폐는 슬퍼하는 감정이랑 서로 호응하는, 감응하는 관계인데, 공명한다고 해도 되겠죠. 공명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폐와 슬퍼하는 감정은 공명을 하는데, 타인과 타인이 서로를 사기치고 속이면 슬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슬퍼하는 감정 중에도 이거를 선한 감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성자를 붙입니다. 성리학에서 나오는 성인데 굉장히 좀 도덕적인 마음인 거죠. 내 마음이 올곧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폐의 크기가 커져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고 사기칠 때 슬퍼할 때는 폐의 크기가 작아들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을 속이지 왜 나를 속여? 나를 속이면 안 되지 라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나만의 욕심이 관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폐의 크기가 줄어요. 화내는 감정도 똑같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업신여기는 걸 보면 내가 막 부글부글 끓고 막 화가 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막 화가 나면 도덕적 감정이거든요. 비가 커져요. 소화기 기능이 커져. 근데 야, 니네끼리는 막 서로 업신여기고 사기치고 막 이래도 되지만 나한테는 나를 업신여기지는 마. 근데 제가 나를 딱 업신여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감정은 내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비위가 작아져요. 희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끼리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걸 보면 간이 커지고요. 나만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쳐다보면 간의 크기가 작아져요. 즐거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막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즐거워하면 내 신의 크기가 커집니다. 하지만 나만 보호해줘 라는 내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신의 크기가 작아져요. 그러면서 오장육부의 크기가 작아지고 커지는 과정이 형성됩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죠, 이거 생각보다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도 이해가 된 듯 하면서도 뭐 이런 게 내 몸을 움직인다고?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제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소음이니 비위가 약하니까 돼지고기나 밀가루 음식을 조심해 라고 하는 거는 이제마의 사상체질 의학에서 50%밖에 안 되는 내용이에요. 허리가 아플 때는 어떤 약을 써라. 그거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는 전부 뭐냐면 수양이에요. 내 마음에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잘 간수할 것인지 내 마음을 수신하고 수양하는 것이 사상체질의학에서 건강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장육부의 크고 작음이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사상체질의학의 각 체질의 체형은 장부의 크고 작음에 의해서 나뉘어지는데 이 장부의 크고 작음은 희노애락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희노애락은 왜 생기죠? 뭐 그냥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있지 뭐 이렇게 당연히 말씀할 수 있지만 이제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희노애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망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많은 심리학자나 인지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희노애락이라는 이 모든 감정은 욕구 때문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욕구 그러면 욕구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욕구를 욕구와 욕망과 욕심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사실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문적으로 조금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개념을 좀 달리합니다. 욕구라는 거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니드, 요구죠. 그래서 우리가 생존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뭘까요? 먹고 자고 싸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모든 동물들의, 모든 생물들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것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짜증을 낼 거예요. 화를 내고요. 기본적으로 내 몸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 그것이 욕구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그것을 더 확장시키면서 가지게 되는, 사실 세컨더리 욕구죠. 뭐냐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라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왜 필요해요? 내 삶의 질을 좀 더 여유롭고 편하게, 그 다음에 즐겁게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권력을 왜 가지려고 그래요? 자기의 성취욕을 표현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욕망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생존이나 삶의 질을 확장시켜서 자기의 몸과 마음이 즐거우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자기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슬퍼하거나 화내거나, 그죠? 희노애락의 감정이 상당히 많이 생길 거예요. 혹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감정도 굉장히 사회적 감정이죠. 욕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감정들을 일으키는 거죠. 욕구라는 거는 동물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곳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이 욕심이라는 게 내 몸과 마음이 만족스러운 데서 멈춰야 되는데, 만족스러움에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가지려고 했을 때 생기는 것들이 욕심이죠. 욕심에 대해서 더 설명할 거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얼만큼 충족시켰느냐, 충족시키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감정들이라는 거죠. 이제만은 이 희노애락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 다음에 서로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감정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감정들은 사회적 감정이에요. 희노애락은 어떤 한쪽 감정으로 치우쳐가지고 엄청나게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다치게 하는 그런 감정으로 나타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하모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감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완전한 이기주의적인 자기만을 위한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욕심이기 때문에 나의 몸을 해롭게 한다. 이게 이제마의 감정에 대한, 희노애락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렇지만 이제마가 꿈꾸던 세상은 뭐예요? 모두가 성인 군자인 세상이었으면 정말 좋겠다.